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성공과 행복을 업 시켜드릴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두 분의 여벤져스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일까요? 아마 새로운 조합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세란버피님부터 한번 자기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계의 저승사자에서 이제는 여러분의 구세주로 거듭나고 있는 레드카펫의 여인 세란 버핏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아유, 좋아요. 자, 우리 수미님. 네, 4월 셋째 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보이는 수익 가져다 드리는 경제학의 막내딸 애덤 스민스 김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짠 게 아닌데, 그죠? 네. 셋이 이렇게 뭔가 여러분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핑크핑크하네요. 핑크하네요, 진짜. 핑크해요. 원래는 제가 꾸준하게 그 흰색 셔츠에다가 타이를 하려고 했는데 네. 요번 주 영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타이를 못 하겠길래 색깔 있는 셔츠를 입자. 예, 어제부터 해서 색깔 있는 셔츠를 입고 있는데 오늘은 핑크. 짠 것도 그러니까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죠? 딱 분홍색으로. 딱 통했나 그러니까요.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조합이 좋은 조합인가 봐요. 그런가요? 베스트 조합? 또 우리 또 다른 두 분이 보면서 서운해할지도 모르겠어요. 질투하는 거 아닌지. 자, 근데 어떻게 또 희한하게 마음이 통했을지도 모르지만 시장이 또 이렇게 울긋불긋해졌습니다. 네. 예, 상당히 마치 이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등산 가시면 어디 철쭉 군락지 가면은 빨갛게 철쭉이 쫙 폈거든요. 뭐 대둔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정말 예쁘게 폈는데 마치 오늘은 좀 그런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한번 차트 보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설명드렸던 거 이거는 설명드렸던 화면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추세가 지금 이렇게 추세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가 추세대 하단에 딱 왔던 그런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장의 어떤 변화, 우리가 강조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1,400원을 찍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런 반등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1,400원대까지 찍었던 환율이 1,380원이 깨져서 내려갔어요. 그 매우 급격하게 움직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 외환 당국에서 일단은 구두이긴 합니다만 외환 당국에서 이거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일단은 개입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영향들이 있었다. 그래서 1,373원 뭐 이 정도까지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게 한 가지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오전 시장에 다른 나라들까지 엄청 좋았던 건 아니에요. 오전 시장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히 강력하게 반응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4.7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4.69 뭐 몇 점까지 갔는데 이게 지금 4.5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큰 움직임의 변화가 생긴 거죠. 우리가 환자체증 중에서 뭐 지금 유가도 조금씩 안정세를 갖고 가고 있고 중동에서 이스라엘도 일단 큰 피해가 없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도 눈치를 쓱쓱 보고는 있습니다. 피해가 컸으면 요거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 영사관이 폭격당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반격할 만한 명분을 갖고 가기가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도 매우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고 후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게 봉쇄되거나 이런 이야기도 없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의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어제 빅스 지수, 공포 지수인 빅스 지수도 약간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베이지북이죠. 미국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면서 경기가 너무 생각보다 탄탄해 확장 국면으로 빠르게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는 좀 진짜 늦어지나 보다. 이렇게 돼서 어제 미국은 빠진 거예요.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은 했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미리 빠진 어떤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어쨌든 환율이 상당히 크게 변화를 해줬기 때문에 큰 시장에서 큰 돈이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화답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내용까지 좀 따져보기는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우리 두 분께서 각자 또 준비를 해 오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중에 오늘의 상승 종목들 있잖아요. 섹터들.
상당히 기분 좋은 상승들을 보여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제대로 올라가려면 기존의 시장이 안 좋았을 때에도 올라갔던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와 전력설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선구리 이것들이 많이 올랐었죠. 얘네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거 필요하고요. 낙폭과대 제일 많이 빠졌어, 제일 나빠, 막 이런 것들이 2차전지도 포함되어 있었고 뭐 챗GPT 관련된 종목들도 포함했었는데 이쪽 섹터도 같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4월 달에 좋을 거야 여러분들, 상반기 좋아요 라고 제가 강조했던 화장품이나 조선도 오늘 잘 올라왔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괜찮은 흐름에 하루지 않았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다시 환율이 오르거나 미 국채 금리가 오른다면 다시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 두 가지만 좀 체크합시다. 아셨죠? 네. 자, 오늘 두 분이 준비하신 내용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거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의 첫 번째 핫이슈 섹터는요, 전력 설비입니다. 네. 먼저 전선 제조 원가의 90%를 차지하는 구리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 구리가 상승하니 어쩔 수 없이 우리 전선 가격도 상승할 거라 기대가 됩니다. 또한 전력 소모가 큰 신기술이 계속해서 이렇게 호황을 얻게 되면서 우리 전선주의 전망 앞으로도 더 밝고요. 마지막으로 선진국 전력 인프라의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점,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신규 시장 개척 등의 호재로 전선주의 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세라님께서 금요일 아마 네.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LS 일렉트릭을 지금 탑픽 종목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신고가가 오늘 또 넘어가는 16만 1,000원까지 올라가는 대단한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우와, 이거 뭐 단기적으로 좀 내려가나 싶었는데 역시 그러니까 시장의 강세에 있던 섹터가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줄 때 시장은 제대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런 내용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쪽 핫핑크 우리 수민님도 알려주시죠. 네, 제가 선정한 핫이슈 섹터는 AI GPT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 때 탑픽 종목으로 선정했었던 섹터인데요. AI 대표 기업인 메타가 움직이면서 생성형 AI 분야 한국 기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었죠. 그중에서도 플리토는 자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언어 데이터 판매 사업과 번역 데이터를 기초로 하는 컨텐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언어 데이터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소개드렸었는데 지난 4월 4일 전략 제시해드렸던 25,000원 대비 9.4% 상승하면서 또 보이는 수익 가져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탑픽 종목이 오늘의 핫이슈 섹터가 되는 저희 인베스테이너, 이제 말 안 해도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이야, 플리토가 어제만 18% 급등을 해서 정말 야 이거 언제 갈 수 있을까? 자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선택해서 갖고 왔을 때만 해도 힘이 진짜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절묘하고 기가 막히게 18%의 상승을 하고 오늘 또 이제 상승세를 좀 이어가면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안착했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20선 뚫고 안착하기 쉽지 않거든요. 계속 떨어지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량 거래도 나오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시장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좋은 모습이 기대될 수가 있어요. 그 플리토 이제 챗GPT, 그러니까 인공지능 언어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쉬운 문자죠. 네. 문자입니다. 근데 한국말은 세계에서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변형이 많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가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을 때는 너무 감동적인 그런 책들이 영어로 번역되면 이게 표현력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노랗다가 우리는 노랗다, 센 노랗다, 누렇다, 노르스름하다, 뭐 노를 표현해도 울긋불긋하고 뭔가가 가슴을 막 이글이글 타는 막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미국 영어식으로는 노랗다 그냥 옐로우, 딥 옐로우, 뭐 이런 식이잖아요. 예, 라이트 옐로우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이게 감성이 전달이 안 돼. 그래서 한국말은 한국 기업이 가장 그 언어를 잘 해석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이런 기업들 상당히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선택. 두 분 놀라운데 핑크라인 오늘
핑크라인 전선한 선택이 됩니까? 네, 좋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선택해 네. 주시죠. 네네네. 다음 두 번째 핫이슈 섹터는요, 조선입니다. 이 또한 제가 4월 8일 추천해드렸던 우리 HD 현대중공업 금일에만 8% 상승하는 여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중동 지역 등에서 잇따른 수주 낭보와 함께 선박 생산 능력이 제한되며 우리 조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또한 IMO의 환경 규제로 친환경 선대로의 교체 발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반해 건조 슬롯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점진적인 조선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제재한 점은 우리 국내 조선업에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거 말씀하셨을 때 탑픽으로 꼽아왔을 때 제가 조선주는 상반기에 주로 정말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근데 지금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역시나 상반기에 좋은 흐름들 이어갑니다. 일단은 HD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 1위 회사에 있고요. 요 흐름들이 조선업이 조금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좀 올라갔다 쉬다가 더 올라가거나 이제 이런 패턴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하나오션과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은 올랐다가 잠깐 쉬고 더 올라가는 패턴이고 나머지들은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타이밍 잡았던 그 타이밍을 보면 뭐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정말 잘 잡았거든요. 오, 야 이거 눌러주는데 눌러주는 그 가격도 상당히 좋았고 지금 이제 조선업의 어떤 훈풍이 과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반기만 올라가고 끝일까? 여기도 지금 2023년 작년에도 상반기 엄청 올랐고 그 2022년에도 상반기 엄청 올랐다가 후반에 내려갔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쩌면 이번에는 상반기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갈지도 몰라요.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강의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뭐 종목마다 어떻게 이렇게 급등을 하지? 자, 좋습니다. 우리 수미님.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핫이슈 섹터는 바로 보안입니다. 메타버스와 NFT, 비트코인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사업들이 증가하는 요즘인데요. 이렇게 많은 과제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수행되고 또 큰 돈과 중요한 정보들이 오가는 만큼 사이버 테러에 대한 불안감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류에 따라 통합 보안 모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보안 솔루션으로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 간의 기술 제휴를 통해서 획기적인 솔루션을 제안하겠다는 대안입니다. 이 정부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내 기업들 간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스트소프트, CQ센, 센즈랩 등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모습 참고해서 보안 오늘의 핫이슈 섹터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이 사실요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나라가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방어하는 보안 회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희한하게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보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뚫리면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고 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보안 회사나 보안 쪽에 관련된 직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다? 약간 개발자 분들 중에서도 그저 공감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내가 난이도는 더 높은데 저쪽 사람들은 더 대우를 잘 받고 물론 이제 수요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저쪽은 급여도 훨씬 높고 막 뭔가 대우가 좋은데 보안 쪽이나 이런 프로그램 쪽들은 막아내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인식이 이거 막아내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아니 보안회사잖아. 막으라고 내가 고용한 거 아니야? 아니면 막으라고 우리가 발주한 거 아니야? 그러면 돈 받았으면은 당연히 막아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당연시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걸 막아내는 게 정말 힘든 일이고 그만큼의 좀 더 높은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이제 그런 회사들이 좀 대우를 받아야 되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점점 보안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잘 생각해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핫 섹터 우리 두 가지씩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제가 덧붙여서 조금씩 설명은 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조금은 더 산업을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만 더 깊이 있는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은 주식 투자에서 좀 필요한 게 있고 필요치 않은 게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기법 강의, 그죠? 차트에서 뭐 이 자리가 매수 자리, 매도 자리 그런 것들 알려고 또 보조 지표로 어떤 투자 매매와 매수와 매도의 어떤 맥점을 알아내는 그런 것들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그냥 방송들 있지 않습니까? 컨텐츠들이 거기에서도 그럴싸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 기법들만 하더라도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공부를 다 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게요. 그렇죠?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투자는 오히려 기술은 30%밖에 안 됩니다. 예, 기술은 30%. 그리고 심리가 몇 %가 더 중요해요. 두 분은 70%? 70%? 70%? 30% 기술이니까 단순으로 70%. 네네네 비슷합니다. 아니 이거는 뭐 정답은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몇 퍼센트 60. 정도? 네? 60%. 60%.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술적인 요소는 30%. 내가 차트나 여러 가지 그런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기술은 3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인, 심리적인 내 멘탈 관리 이런 부분이 60%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60%. 그리고 나머지 10%는 뭘까요? 운. 그렇죠. 운빨도 오, 필요합니다. 아. 운이 필요해요. 10% 역시 필요합니다. 레드카펫의 여인. 옛날에 제가 원자력 그 아랍에미리에이트에 수주를 한 적이 있어요. MB 정권 때. 그때 정말 저 매집의 어떤 흔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점상을 먹은 적이 있어요. 와. 두산중공업이 점상 간 적이 거의 없거든요. 대통령께서 가갖고 내가 이거 뭐 수주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숟가락 얹으시길래 와 브라보 했어. 왜?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나게 수익이 나서 계속 원자력에 재밌게 봤어요. 계속해서 더 한 건의 어떤 수출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려놓는 그런 부분들도 되고 분명히 원자력 산업이 그때 당시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자력에 꽤나 많은 비중을 갖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터졌을까요? 터져서는 안 되는 일이 IMF.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터졌어. IMF. 원자력? 원자력에 폭발. 이웃 나라에서 폭발했어요. 히로시마. 예? 이웃 나라에서 이웃나라? 이웃 나라에서 원자력이 히로시마 원전. 후쿠시마 원전이 후쿠시마, 폭파 사고가 후쿠시마. 일어났죠. 대진이 일어나면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 사고가 일어나면서 원전주가 폭삭 주저앉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가 투자한 회사가 갑자기 공장에 불이 나거나 전혀 알 수 없는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폭락을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갑자기 뭐 저쪽에서 전쟁 나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 개인들이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운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그 10%의 운도 갖고 간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거 하나 물어보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네. 이거는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하는 유럽의 위대한 투자자로 평가되는 보통 미국 투자자가 유명하거든요. 워렌 버핏을 비롯해서 피터 린치나 많은 분들이 미국 투자자가 상당히 평가가 높은데 유럽에 계신 분이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분이 있어요. 코스톨란이 뭐 달걀이나 산책하는 개 뭐 이런 이론을 펼치신 분. 이분이 본인의 이제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라는 책에 부자가 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네. 뭘까요? 부자 부모님을 만난다. 뭐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일단 그건 제외합시다. 내가 부자가 아니었는데 부자가 되는 방법. 시대를 분석하고 음. 기회를 잡는다? 이게 좀 더 그냥 쉽게 툭 던져볼까요? 그냥. 투자. 투자? 일단 투자. 그렇죠. 일단 1번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바보구나. 여기 흰색이 있네. 흰색. 1번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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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원래 3번째 나와야 되는데. 그래요? 그렇죠? 2번. 자, 저금? 그다음에, 예? 저금을 해라? 저금 갖고 우리가 사업, 부자 되기는 사업? 어렵죠. 그렇죠. 2번째 사업. 사업에 성공한다. 사업에 성공한다. 세 번째가 뭘까? 3번째 투자하고 사업하고 건강하다. 건강해라? 좋은 건강을 할 수 말이다. 있죠. 건강하는 건 뭐 도움은 되겠지만 부자가 되진 않을 거죠. 부자가 되는 방법. 로또 산다. 로또. 로또는 로또 당첨돼도 아주 부자는 안 되잖아요. 아주 부자. 그죠? 이제는 뭐 한 10억
부동산을 해라? 아니 투자 그것도 같은데. 투자잖아. 그럼 아, 그것도 그러네. 어쨌든 힌트 투자잖아. 주세요. 힌트. 너무 어려워요. 재투자를 두 해라. 분한테는 기회가 있어요. 저는 기회가 없어요. 젊어? 저한테는 기회가 없지만 두 사람은 기회가 있습니다. 연예인이 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업과 사업. 연관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뭘까? 어려야만 되는. 때를 기다려라. 자, 여러분들 우리 실시간 채팅에 한번 답을 써보시는 네. 것도 네 우리 또 한번 남겨주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어려야만 되나? 예? 어려야 되는 건가요? 자, 아니 성별? 어려야- 성별인가요? 어린가요? 나이인가요? 아 성별은 아니에요. 성별은 성별은 아니에요. 아니라 아니고 나이. 나이. 근데 아마도 유명한 동화에서 보면 네. 남성보다는 여성이 유리할 수 있어. 시집을 잘 간다. 그렇죠. 재벌하고 결혼한다. 와. 재벌과 아. 여기서 중요한 거 결혼을 재벌과 잘해라. 결혼하라. 그래서 안드레 포솔라니가 그 책은 정말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투자에 큰 도움이 되고 저도 많은 감명을 받고 영향을 받은 책입니다. 3권짜리거든요. 3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사업으로 성공한다. 맨 처음에 그분이 이제 설명해 놓은 건 첫 번째로 사업에 성공한다. 뭐 그래서 어떤 가정 주부가 스팀 청소기 한경이 같은 분, 그죠? 이런 걸로 막 해갖고 부자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미국에서도 이렇게 짜는 걸레 이거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그런 것처럼 사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실성은 좀 더 떨어지지만 재벌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애초에 부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저는 기회가 없지만 두 분은 기회 있잖아요. 그 신데렐라 그처럼 신데렐라 신드롬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런 부분들로 있어. 근데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면 가장 쉬운 방법은 투자해라. 투자가 가장 쉽다 이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 투자를 꼭 해야 될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투자해야 될까요?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해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은 뭐 내가 투자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꼭 투자를 해야 되고 왜? 투자는 특히 주식 투자나 이런 건 복리 수익이 붙는 산업이기 때문에 복리 수익이 붙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한번 언제 이 문제를 내지 이 문제를 꼭 내야 되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계속 잊어버려가지고 설명하다 강의하다 오늘, 보니까 오늘. 깜빡깜빡했어요. 자 오늘의 이제 본 강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강의했던 내용들 중에서 그죠?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왜? 돈의 흐름. 이 세 가지의 돈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오르고 내리고가 심합니다. 이게 환율이 지금 1,400원에 넘어갔어. 우리나라 역사상 4번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려감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떨어졌어. 그 다음에 채권에서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이 4.69까지 올라갔어요. 4.69까지 올라갔어요.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증권이 휘청휘청했던 거죠. 근데 요게 1,400원이 이제 큰 돈입니다. 여기가 훨씬 큰 돈이잖아. 네. 그다음 유가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안정세를 갖고 가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380원이 깨졌어요. 네. 제가 분명히 이제 방송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장중에 제가 공개 방송 계속 하니까 1,380원이 깨져야 올라갈 거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1,380원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끝도 없이 오늘 제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고 얘도 지금 4.5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뒤에 이제 숫자 있지만 뒤에 4.5 뭐 9 뭐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 돈들이 안정적으로 증권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왔잖아요. 사실 여기 이렇게 추세를 그거보다 보면은 추세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면 여기가 추세가 넘어갔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기가 오버슈팅이라면 이런 식의 오버슈팅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야라고 한다면 외국인 자금을 걔 다시 이탈하고 했죠. 근데 야 이거 이제 꼭지 찍었잖아. 여기처럼 꼭지 찍었잖아. 여기처럼 꼭지 찍었잖아라고 한다면 오히려 되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그런 반응이 나온 그런 날이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지표들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들 생각하시고 이게 다시 뒤집어지면 재차 반등하던 게 꺾일 수 있어요. 특히 미국이 지금 반등을 오늘 제대로 하는가를 봅시다. 만약에 지지부진한 반등이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우려감도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문제죠? 물가는 아직 이거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그죠?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문제인데 얘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되려 미국이 어제 떨어진 게 베이지북이 미국의 경기가 지금 2월달 이후 지금 상당히 더 빠른 속도로 확장 국면에 넘어갔다. 오히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밀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도 일단 참고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조선업이 빅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는가, 슈퍼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수로 강의 자료가 넘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그냥 쭉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 저는 이제 여러 해 동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자, 봐봐요.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자, 조선업이 조선업이 오늘 상당히 강력했죠. 근데 이제 제 공개 방송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여벤져스님들도 제 방송 이제 보시니까 공부하느라고 들어오시면, 제가 조선업은 상반기 엄청나게 좋을 거다. 우리 이제 세라님께서도 HD 현대중공업을 하실 때 그때도 제가 덧붙여서 많이 강하게 말씀드렸거든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라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이번에 잠깐 좋은 거냐, 상반기만 좋을 거냐, 아니면 슈퍼 사이클로 들어간 것이냐. 사이클 좋아하죠? 그죠? 슈퍼 사이클로 들어간 거라면 이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지금 실적이 적자였다가 이미 흑자 전환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랄지 HD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것들은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됐고, 한화오션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옛날에 대우조선해양, 그죠? 아주 어떻게 상패가 되네 마네 막 별의별 얘기 많았고 감자도 당하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흑자 전환이 된다. 거의 확실시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기존에 지금 수주가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져 있습니다. 많이 이미 일할 거리가 계속해서 늘어나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네들이 이제 가려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이 너무 많이 바빠갖고요. 배달업체들도 배달 밀리면 전화기 내려놔 버리죠. 그죠? 네. 가려서 받는 겁니다. 안 되는데,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비싸게 받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세란 씨 설명했던 것처럼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신조선가가 뭘까요? 신조선가. 배 가격. 그렇죠. 배 가격인데 이제 중고선가가 있어요. 중고선가는 이미 만들어져서 운용이 됐던 배, 중고차. 그다음에 신차, 새 차처럼 새로 만드는 배는 가격이 그냥 고무줄처럼 더 비싸게 누가 더 비싸게 만들래? 누가 더 비싸게 하는 데가 지금 공급자 우선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돼버린 거야. 을이 아니라 갑이. 그래서 지금 뭐냐면 수주는 이제 수주량은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조선이 수주가 줄어들고 있던데? 아니야. 수주 줄어들어도 괜찮아. 당연히 이제 프리미엄의 고급 성과들만 만드는 겁니다. 고부가가치의 프리미엄 배들만, LNG선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런 것들로만, 암모니아선 이런 것들만 만들기 때문에 수주 건수는 줄어들 수 있어요. 만드는 배의 숫자는 줄을 수 있지만 오히려 마진은 훨씬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거 어차피 시간이 지금 많지는 않아서 요거까지만 얘기합시다. 자, 이거 생각해봐요. 조선주가 엄청나게 대세 폭발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조선 1위, 일본을 제끼고 1위가 됐어요. 그게 2002년 정도 되거든요. 2002년도 우리가 월드컵 신화 기억하죠. 2001년부터 막 성장세 보이고 2002년, 2003년 막 이렇게 넘어오고 막 하면서 조선주가 대폭발했어요. 자, 차도 수명이 있죠. 네. 그러니까 보통 한 10년 정도 타면은 이제 폐차하거나 15년 사이에 폐차하잖아요. 배도 수명이 있겠죠. 네. 그죠? 무한정 배가 떠댕길 수는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옛날에 한번 아르헨티나 앞바다인가요?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 갑판에 구멍이 뚫려갖고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뉴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물에 가라앉는 그 부위는 엄청나게 두껍겠죠. 튼튼하겠죠. 네. 근데 그 갑판 같은 경우는 거기보다는 덜 튼튼하니까 막 구멍 뚫려 있고 막 그래요. 거기다가도 얘네들도 뭐 크레인도 설치했다가 띄었다가 뭐 하니까 더더군다나. 자, 어쨌든 중고로 팔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배 수명은 대충 얼마나 될까요? 10년. 엄청 비싼데? 에? 10년. 10년? 10년 너무 짜다. 40년? 40년은 이제 거의 진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완전히. 30년? 완전히 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배 크기에 따라 좀 다른데 배 크기에 따라서 약 20년에서 30년 정도 활용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예요? 2002년 정도부터 배를 만들기 시작했네요.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네. 그죠? 그리고 지금
올해가 몇 년도예요? 24년. 2024년이에요. 몇 년 지났어요? 20년. 20년이 넘어가네요. 그러면 이 배들이 그죠? 네. 이제 좀 개발도상국이나 조금 이제 못 사는 나라들로 중고로 팔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 만들어야겠죠. 돈 많은 나라들이나 그죠? 네. 새로 뭐 사업 잘하고 있는 것들은 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 세계에서 배를 가장 잘 만들어주는 심지어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아니 차만 규제합니까? 배기가스? 아니야 배도 네. 너네도 공해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엔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대한민국이 당연히 탁걸렸습니다. 당연히. 이때까지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걸려서 있었다고 하면 이제 슈퍼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어 하는 근거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이 설령이 다 돼서 수명이 다 돼서 새로운 배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고 실제 그 수주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래서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애들의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단이 됐고 되고 있는 중에 더 커질 것이다. 지금 오늘 특징주가요. 네. 딱 그거예요. 오늘 특징주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상승이 유난히 도드라졌습니다. 오늘이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믿을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실적이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시장이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보려고 할 때 지금 여러분들 어떤 기업이 실적 개선이 잘 좋은가만 그것만 선택해서 실적 좋은 기업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장세, 실적 장세로 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강의는 아쉽지만 다음번에 제가 다시 자료 준비해서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아마 그때 설명하면 또 다를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 좀 내용이 설명할 게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선 3사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지금 힘이 좋은 것들이 좋거든요. 사실 이제 오늘 상승세 우리 세라님이 선택해주신 종목도 오늘 엄청나게 잘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하나오션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왜냐하면 가장 안 좋았던 게 예, 그죠? 우리가 이제 요즘에 결혼하고 이혼하고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재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뭐 현대였다가 LG였다가 막 정말 경난 시기들을 겪었어요. 다 안 좋았거든요. SK와 결합을 하고 그냥 우리가 결혼이라는 표현을 쓸게 그냥 SK에 결혼을 하고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났나 봐. 그죠? 돈도 많고 힘도 좋고 막 그러니까 와 날아가잖아요. 시대를 만나기도 했고 대우조선해양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외국 기업에 과연 팔릴 수 있을까? 이걸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걸 외국의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그룹을 회사를 팔 수 있을까? 저는 안 된다고 봤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다른 나라에 팔면 안 돼. 국내 기업이 이거 인수해야지. 뭐 때문에? 근데 한화에서 인수했잖아요. 네. 딱 맞는 거야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마 우리 세라님도 아까 자료 그때 당시에 또 그 현대중공업의 자료에서도 있었지만 방산이 엮여 있어요. 방산. 함정하고 잠수함. 맞아. 특히 잠수함. 뭐 전 세계급으로 정말 잘 만들거든요. 여기서 만든 이제 안창호급 잠수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잠수해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신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하고 상당히 경쟁적인데 일본 잠수함은 좁아. 일본 애들이 저처럼 좀 키가 작잖아. 예. 그래서 실내 공간이 좀 좁아도 괜찮은가 봐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만듭니다. 그냥 캐나다나 어떤 다른 호주나 이런 국가들의 애들은 덩치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내 공간이 조금이라도 넓은 게 유리하죠. 그리고 여성 승무원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야 여자들이 더 덩치가 작아서 더 몸도 유연하고 야 공간 더 좁아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분리를 시켜줘야지.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죠? 아이의 공간 자체가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더 뽑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산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외국에다가 팔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국가적인 엄청나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국내가 갖고 갈 건데 야 하필이면 그 핵심을 짚어서 하나에서 갖고 갔으니까 돈 많고 다행이다. 방산 시너지 좋고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안 좋았는데 이제 개선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로 일단 오늘 상승세도 좋기도 했는데 아마 이제 바로 뭐 쫓아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또 눌러주고 좋은 눌림목 자리가 나온다라면 저는 앞으로 좀 잘 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보탬만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종목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지금 뭐 두 분 다 정말 두 분 아니 네 분 다 지금 되게 잘해요. 맞아요. 네 분 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와, 내가 가르쳐준 것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 아, 진짜 조금밖에 안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잘한다고? 놀랍습니다. 자, 오늘 섹터부터 네. 공개해 주십시오. 네, 세란 버핏의 오늘의 탑픽 섹터는요, 반도체 장비입니다. 인공지능 시장 확대는 반도체 업황의 호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수요 증가는 제조사의 원가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져 수율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테스트 공정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도체 호황의 수혜주로 반도체 공정 테스트 기업의 전망이 밝은 것 같아 반도체 장비 오늘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일단 오늘 어쨌든 장사라 나면 이쪽 섹터는 무조건 가다시피 해요. 그래서 정말 주도주 군에 확실히 반도체가 자리를 잡고 있구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따가 또 어떤 종목일지 종목 공개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우리 수미님. 네, 제가 탑픽 섹터로 뽑은 분야는 바로 보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사이버 보안을 빼놓고 산업의 안전한 발전이 어려운데요. 최근 사이버 보안, 이러한 이유로 정말 중요한 분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사이버 보안 AI 챗봇인 코파일럿4 시큐리티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정부에서도 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렇게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핫한 사이버 보안 관련 주식 중 제가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소개할 종목 살짝 스포해 드리자면 아시안의 최다 악성 코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과 전략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세요. 야, 악성 코드 하니까 진짜 여러분들 그쵸? 얼마나 시달리고 우리가 해킹도 정말 많았었고 중요한 금융사들조차도 해킹당하기도 했고 공격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은 반드시 필수적인 그런 요소이고 우리가 중요한 산업으로 봐야 되는 곳인데 정말 업계에서는 좀 대우를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분들에 대한 대우가 좀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궁금하시죠? 탑픽이 뭘지 오늘 핑크 라인 앞으로 종목이 핑크 해질 샤방샤방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요, YIK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선정하고 작성하고 있었는데 결국 오늘 상한가를 친 종목이죠. 우리 YIK 반도체 테스트 장비 기업입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웨이퍼 테스트 기업으로 주 고객사 삼성전자의 디램용 웨이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고대 역폭 메모리 경쟁 심화는요, 테스트 공정의 중요성으로 이어지며 한국 장비사 실적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요. 또한 지난 15일이죠.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법에 의거해 보조금 64억 달러, 약 8조 9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삼성전자를 주 고객사로 둔 우리 YIK에게도 큰 호재로 그리고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 같아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이야 얼마나 좀 벌써 상한가가요? 아, 그러니까요. 성격도 급하지. 내일 그죠? 했어야 되는데 오늘 그러니까. 쳐버렸어요. 아니 일단 또 우리가 이제 공략을 또 잘하면 되니까 또 네. 이제 눌림목에 어떤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한번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참고해 봅시다. 이따가 바로 공개해 주시고 자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제가 탑픽 종목으로 선정한 종목은 바로 센즈랩입니다. 센즈랩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아시안의 최다 악성 코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공공기업과 민간기업 그리고 주요 IT 보안 기업의 보안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AI 관련해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센즈랩, 매수가는 13,000원, 네.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전략 제시해봅니다. 네, 이제 보안주들이 최근에 상승세를 좀 잘 만들었어요. 퉁퉁퉁 튀어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앞서서 한 1월 달쯤에 혹은 이제 작년 9월 뭐 이런 부분부터 좀 매집의 흔적적인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거래량이 그때보다도 훨씬 많죠. 여기보다, 그 다음에 또 여기보다 지금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런 거래량을 만들어내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큰 추세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차트적인 부분들, 차트적인 부분들만 또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는 이제 실시간 추적도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돼서 한번 덧붙여보게 해봤습니다. 자, 우리 세라님도 네. 작전. 어떻게 짜볼까요? 네, 저의 전략은요. 우리 매수가 눌림목을 한 번이라도 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8,800원으로 매수가 잡아봤고요. 우리 목표가는 1,990원,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무턱대고 따라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 뭐 그래도 상한가 종목이고 그럼 내일 아침에 또 뭐 시작한다고 얼마에 시작하든 간에 막 따라 붙지 말고 일단 세라님의 전략은 눌러줄 때 충분히 눌러주는 가격이 온다면 그러면 공략하고 아니면 다른 종목 해도 돼요. 종목은 2,550개 정도 있으니까요. 자, 그렇죠? 그 정도 판단해서 생각을 하시면 일단 좋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매매보다는 일단은 오늘 섹터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전체적인 산업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것들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선이 전체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올라오는 거. 2차 전지도 지금 반등이 나름 오늘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들. 그래서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는 보통은 그동안 정말 강했던 것들, 주도주였던 것들, 이것이 주도주를 다시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바뀌느냐 차원인데 그래도 같이 떨어졌으면 한 번은 올라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그동안 너무 많이 빠진 거, 너무 많이 빠져서 가격적인 매력이 생긴 섹터 이런 것들이 또 터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섹터들을 오늘은 사실 골고루 나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가는 흔적들은 보여요. 예, 그것들 참고하시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다시 한번 1,400원을 향해서 간다거나 혹은 이제 미 국채 10년물이 4.5대까지 내려왔지만 다시 4.6 이렇게 이상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의심을 하면서 시장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는데요. 조금 오늘 죄송하지만 목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고 계속 기침을 참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과외 수업은 좀 휴강을 할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과외 수업은 유튜브 실시간 과외 수업은 좀 휴강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